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세 이론 계속해서 챕터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나옵니다. 자, 1절 과세표준이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기출문제 표시 꽤 많지 않아요? 이론 문제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가봅시다. 과세표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계속 쓸 말이고요. 일단 과세표준이란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 세액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금액을 말한다.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매출,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이다. 이때의 공급가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상,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 거의 일치한다. 공부할 때는 쉽게 과세표준은 그냥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매출액이다,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별 과세표준 중요하지요. 기본원칙,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즉 매출액인데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매출세액. 우리가 지금 매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거래징수.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자가 상대방 공급받는 자로부터 돈을 받는 거, 부가세까지 받아서 부가세는 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그걸 거래 징수, 정부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원칙은 시가다. 시가, 이 피는 게 아니고 시가, 시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고 시가. 예전에는 시가 이랬는데 요즘 시가는 아니죠. 시가입니다. 시가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시가. 아셨죠? 시거 아니야. 자, 과세표준 원칙은 시가다. 꼭 기억하세요. 원칙은 시가. 넘어갑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기본 원칙 그 시가 나오고 밑에 그 표 있죠. 표에 보면은 뭐 금전 돈으로 대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돈 그 돈이 그 대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금전 이외의 즉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받았으면 그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 아니고, 그다음 특수 관계자,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다. 그럴 때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줬으면 그 물건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칙을 기억하시면 어려운 게 아닐 거고, 돈으로 받았으면 그 받은 돈, 그게 과세표준이다. 자, 그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헷갈리는지 진짜 거시기해요. 좀 보세요. 과세표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셨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특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공부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시요? 뭐 먼저 외우라고 그랬시요? 안 되는 거, 그지? 안 되는 거 왜 그랬지? 못 들은 척 하지 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걸 먼저 외워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었죠? 예? 못 들은 척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잘 봐요. 말 그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즉 매출액으로 보는 거, 또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건 매출액이 아닌 거, 이거죠. 자, 포함하지 않는 건데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거를 막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교재 표로 돼 있죠. 자, 그 중에 표를 이제 이쪽 것만 먼저 빼놨는데, 먼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상당액.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현금가가 있고, 쉽게 현금으로 판매하면 100만 원인데 할부로 만약에 2년 할부로 판매했더니 만약에 130만 원이래. 예를 들어서. 그럼 이 30만 원이 결과적으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잖아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이럴 때 과세표준은 요거란 얘기죠.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서 과세표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매길 때는 이 금액을 매준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거죠. 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 대가로 받은 거,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포인트는 이거야. 대가 일부로 받은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한테 물건을 파는데, 그래서 이 물건이 100만 원짜리고 운송비 같은 건 이제 운송비 같은 거 포함해서 120만 원이에요. 설치비까지 만약에 하역비 이런 거, 하역비는 물건 내리는 건데 12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120만 원 받았어. 어쨌든 대가 받은 게 총 120이죠. 근데 그 안에 물건값에 하역료에 보험료까지 들어가 있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만약에 배송하다 사고 나면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 들은 거 있대.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120만 원 받았다.
대가의 일부로 받은, 그러니까 받은 금액 대가가 전부 다 과세 표준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이 재화나 용역에는 이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붙어. 특정 재화나 용역이 이런 게 붙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개별 소비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에 상당하는 금액도 전부 다 과세 표준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면은 여기에 항상 요 세금이 붙어. 그럼 이 붙은 금액까지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1번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별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 중에 오른쪽 거 뭐라고 돼 있슈? 오른쪽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고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제발 있는 그대로.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과세 표준에서 차감한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지금. 아니 포함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 고로 차감한다. 왜 고로는 왜 나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 얘는 과세 표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아 이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빼야 되겠네. 이건 아니지. 빼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빼야 되는 게 있고 안 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포함하지 않는 거야. 자 우선 매출 내놓으리 환입 그리고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매출 할인. 어서 많이 보던 거잖아. 환입 및 매출 내놓으리와 매출 할인. 자 이거 생각해 봐요. 과세 표준이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이라고 생각하랬죠. 그럼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이야. 근데 나중에 매출 애누리나 환입이나 매출 할인이 발생해서 10만 원 할인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랬죠. 그럼 이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 100이라고 잡혀 있지 지금. 정부에 적혀 있죠. 근데 나중에 애누리나 환입 할인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만큼을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야지. 차감해야죠.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반품된 만큼 값을 깎아준 만큼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결국은 매출액에서 애누리 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차감이죠. 는같이 보이네. 차감이죠. 그죠? 차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한테 도착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됐다. 자, 물건을 만약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있는 그대로 먼저 봅시다.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물건을 보내줬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어.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그 실려있던 물건이 파손, 훼손, 멸실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도착이 안 됐잖아요. 매출 된 게 안 된 게 결론적으로. 매출이 안 됐지. 그럼 매출액에 즉 과세 표준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럼 여기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포함이 안 되니까 아 그렇다면은 이건 차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하지 말랬죠. 그럼 아까는 차감하는 거 맞지 아까는. 근데 지금은 봐요. 만약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 매출로 잡아놨어. 매출로 잡아놨는데 도착하기 전에 파손됐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다시 보내줘야지. 그죠? 다시 보내줘야지. 그럼 봐요. 매출액으로 만약에 100억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잡아놨어. 잡아놨는데 멸실된 게 10이야. 그럼 이걸 빼야 돼요? 아니면 새 물건을 보내줬네? 그럼 새 물건을 보내주면 매출을 또 잡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새로 보내주는 거지 매출을 또 잡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안 돼요? 이건 빼는 게 아니지. 파손됐네? 그럼 이건 매출로 잡으면 안 돼. 안 팔린 거야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보내줘야지. 다시 보내주면 매출액을 또 잡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큼 매출액에서 빼냐고. 아니지. 물건을 새로 보내줘야 되는데 왜 빼?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매출액이 안 잡히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빼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또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어떤 성격으로 국가에서 국고 나라에서 보조받은 거
공공보조금,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보조받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보조를 받았어. 만약에 제가 중소기업이라서 무슨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청년 고용 또는 그 경단녀 채용 아니면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의 채용 이런 걸로 지원받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매출 자체, 매출액과 상관없는 공공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매출액으로 잡냐고,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잡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별개라는 얘기지. 그럼 매출액에서 빼야 돼? 왜 빼? 빼는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보조받는 건 보조받는 거고 매출하는 건 매출하는 거지. 매출액에서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셨죠? 매출 애누리는 빼는 게 맞아. 왜? 성격상 매출액에서 애누리 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 또 이건 또 뭐야?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지연돼서 연체이자를 받았어. 만약에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날짜를 어겨서 연체이자가 붙어서 연체이자를 받았는데 연체이자 받은 걸 매출액에 포함시켜? 아니잖아요. 매출액으로 포함 안 시키지. 그럼 매출액에서 빼야 돼? 아니죠. 왜 빼? 연체이자 받은 건 연체이자, 이자 수익이고 매출액은 매출액이지. 매출액에서 이자 수익을 빼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또 그럴게요. 이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험 보기 3일 전에 아니 이거는 저기 매출액에서 빼야 되잖아요.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잖아요.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는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따져.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보장비용. 이건 또 뭐냐면 반환조건부잖아요. 용기대금. 용기가 용기 있게 아싸 파이팅 이게 아니고 빈병 같은 거, 공병이라고 그러죠. 공병 알아요? 공병 같은 거 아니면 요즘에 그 거시기 뭐시기요.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왜 저기 컵 같은 거 일회용 컵 이런 거 반납하면은 보증금 얼마 돌려주고 한다며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 만약에 커피 이따시만한 커피가 있는데 일회용 컵이야. 일회용 컵. 근데 이걸 다시 가져가면 요즘 얼마래? 몰라요. 참. 이럴 때는 학생이 있으면 좋은데 얼마예요? 그러면 하기가 대답을 안 해서 문제지만 똑같네. 인강으로 하나 실강으로 하나 대답 안 하는 거 똑같네. 가끔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 판매 가격이 1,500원이야. 저는 입이 싸서 싼 데만 가는데 1,500원짜리인데 나중에 반납하면 100원 돌려준대. 그러니까 1,500원 안에 1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1,500원 안에 100원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은 나중에 반환될 거죠. 물론 손님이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가져올 거야. 그럼 회사로 볼 때는 1,500을 그대로 매출로 잡으면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 돌아오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출액으로 안 잡는다. 만약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그러면 1,400원만 매출액으로 잡고 100원은 포장용기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처럼 회계에서 말하면 부채지. 그러니까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 이거지. 이럴 때는 매출액으로 포함이 안 돼. 그럼 이런 경우는 매출액에서 뺀다라고 해도 되긴 되겠죠. 이럴 때는 이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데는 빼는 게 맞고 어떤 때는 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매출의 애누리라든가 포장비용 같은 건 빼고 하는 게 맞지. 빼고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것처럼 상대방한테 도착하기 전에 훼손됐거나 연체이자 공공보조금 이런 거를 매출액에서 빼냐. 그건 아니지. 매출액에서 빼면 안 됩니다. 별개지. 그죠? 그 다음 대가와 구분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저는 또 그 사람이 싸잖아요. 싸 보이죠, 그죠? 이제 비싼 데는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싼 호텔이나 비싼 음식점 이런 데 가면 왜 그 계산서에 종업원 봉사료 팁이 또 따로 나온다며요. 구분기재 된다며.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밥 한 끼를 먹었는데 둘이서 그냥 오붓하게 그냥 간소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70만 원이래. 그리고 여기 봉사료가 만약에 7만 원이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싸게 먹었죠. 둘이서 70만 원이면 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그죠? 싸게 먹은 거지. 여기다 하나 더 붙여도 이렇게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는 그런데 못 가고 만약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봉사료가 구분기재돼 있으면 이때 매출액을 처음 한 걸로 합시다. 그럼 70으로 처음 한 걸로. 그럼 이렇게 되면 매출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77만 원인가요? 아니지. 매출액은 70만 원 잡고 얘는 구분기재됐지. 구분기재됐죠. 이건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지. 이건 어차피 종업원한테 줘야 될 돈이죠. 서빙 그 한 사람 봉사한 사람한테 줘야 될 구분기재 원래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매출액은 아니라는 거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포함하지 않으니까 매출액에서 빼는 거야?
아니지. 매출액은 그냥 70만 원이고 그 매출액에서 70에서 7만 원 빼서 63만 원이 매출액이냐? 아니잖아요. 매출액은 70만 원이고 봉사료는 구분 기재돼서 종업원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매출액은 아니다. 즉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빼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1번이라든가 아까 저기 포장용기, 공병 이런 건 빼는 게 맞지만 나머지는 빼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그대로 아하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책에 또 있나? 또 있네. 공급받는 자, 상대방.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등의 금액. 상대방이 부담한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부담한대요. 그럼 내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하니까 내 매출액에 포함되면 안 되지. 그다음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나 수도요금, 공공요금 등을 임대료와 구분해서 징수하는 경우. 아까 저기 전 시간에 간주임대료 했나? 건물주가 월세 받고 보증 관리비 받고 또 이거 공공요금 따로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따로 받는 공공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받아서 내야지. 내 건물주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각 업체별로 내야 되잖아요. 한전에 내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에 내든지 어디다 내든지 구분 기재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따로 임대료하고 구분해서 따로 받는 것은 내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갖다 내야 되잖아요. 갖다 낼 거니까 매출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매출액에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매출액에서 빼냐?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편한 대로 외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틀려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 즉 차감하면 안 되는 거. 이번에는 아예 매출액에서 빼면 안 된다. 못을 박아놨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매출액에서 빼면 안 되는 거. 먼저 대손.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손금. 회계에서는 대손상각비. 회계에서는 대손상각비고 세법에서는 대손금입니다. 대손금. 아니 우리가 당연한 거죠. 우리 회계로 따져도 매출액이 잡히고 그다음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이때 판관비 중에 대손상각비가 들어가지요. 맞죠? 그럼 봐요. 이 대손상각비를 매출액에서 뺍니까? 매출액에서 대손상각비를 뺍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대손상각비는 그냥 판관비지. 물론 결국은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지만 문제는 매출액에서 빼는 건 아니잖아요.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지.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안 되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하자보증금,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대합한돈 이렇게 외워요. 대합한돈. 대하 좋아하시나? 사람 참 잔인해. 살아있는 걸 머리 뚝 띄고 말이서 먹잖아요. 대합한돈. 하자보증금을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하겠다. 이런 보증금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그다음 판매장려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만약에 제가 이제 본사가 있고 지점 체인점들이 있을 때 체인점들이 실적이 좋아서 판매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데 그거를 매출액에서 빼냐? 아니다.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인센티브 지급액은 판관비. 별개 빼면 안 됩니다. 단 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지급할 때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합니다. 사업상 증여.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세표준을 하고 있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냐?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냐?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가세요.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